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산 걸까? 70세가 넘은 지금 나는 성공한 걸까? 60세를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젊었을 땐 돈, 명예, 지위가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는 걸요. 80세 된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0세에 이것 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집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 않아. 단 하나 이것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아니, 죽기 직전에야, 아, 이게 성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은요, 70세에 이것 하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냥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그 진실을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70세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2세 동수 씨는 돈이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 은행에 예금 10억, 자식들도 다 잘 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표정, 밥을 먹어도 무표정, 친구를 만나도 무표정.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안 웃어요? 동수 씨가 답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잖아. 여보,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뭐가 행복한데? 동수 씨는 70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5세 병철 씨는 달랐습니다. 병철 씨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 살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자식들도 형편이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철 씨는 늘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웃고, 밥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맛있어 하고 웃고, 친구를 만나면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마주쳤습니다. 동수 씨가 병철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맨날 웃고 다녀? 병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요. 자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병철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형님, 가진 게 많으면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으면 그게 가진 거예요. 동수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웃음을 잃었다는 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724명의 남성을 7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75년 후 연구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웃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웃지 않으면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웃는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70세에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짜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웃을 수 있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았네라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을 즐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하루에 최소 10번은 소리내어 웃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 집에는 복이 온다. 여러분이 70세에 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 집이 얼마나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10번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혼자서라도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두 번째, 70세에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68세 영수 씨는 명함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고 많은 사람을 알았습니다. 명함첩에는 500장이 넘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인맥이 넓어. 하지만 영수 씨가 아팠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수술했을 때도 퇴원했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500장의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영수인데. 입원했어.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영수야. 영수? 누구? 우리 10년 전에 같이 일했잖아. 아, 그때.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서.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 씨는 500장의 명함에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문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병실에 혼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걸. 500명을 알았지만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반면 같은 병원에 입원한 73세 정수 씨는 달랐습니다. 정수 씨는 명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가 입원하자 한 사람이 매일 왔습니다. 50년 친구 병철 씨였습니다. 병철 씨는 말없이 와서 말없이 정수 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왔습니다.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야, 너 매일 오느라 힘들지 않아? 병철 씨가 답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하지. 그래도 매일은 너라도 그랬을 거잖아. 정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뭔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복도에서 정수 씨를 봤습니다. 정수 씨 옆에는 병철 씨가 있었습니다. 둘이 말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빈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500명을 알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 명을 알았지만 그 한 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진짜가 중요하다는 걸.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던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150명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는 단 5명입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정말 중요한 친구는 단 1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노인보다 진짜 친구가 단 1명인 노인이 행복도가 300%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85% 낮았습니다.
던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5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70세에 그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진짜 친구가 있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 친구를 만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힘들 때 서로 찾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50년을 알았든 5년을 알았든 깊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70세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500명을 알아도 진짜가 없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단 한 명을 알아도 진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한 명에게 전화하세요.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세 번째, 70세에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1세 순자 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돈을 벌어서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줬습니다.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순자 씨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하면 바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우리를 너무 간섭하세요. 우리가 뭘 하든 잔소리하시고 우리 방식을 인정 안 하시고 맨날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건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져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명자 씨도 자식을 위해 많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절대 그걸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고마워, 바쁜데 왔어? 라고 했고, 자식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면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갈게요. 평소에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자식들은 명자 씨를 좋아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고 만나고 싶은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식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아? 명자 씨가 답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해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걸로 자식들을 묶으면 안 되죠. 순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희생으로 자식을 묶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노년기 부모-자식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 800명과 그들의 자식 1600명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A그룹 부모의 자식들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B그룹 부모의 자식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A그룹 부모의 자식들 중 67%가 부모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B그룹 부모의 자식들 중 89%가 부모님이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김혜경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사랑은 폭력이 됩니다. 70세의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는 건 평생 제대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믿어줍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부담 주지 않고 반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 딸이다. 여러분이 70세의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돈을 얼마나 줬든 집을 사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조건 없이. 그게 성공입니다. 네 번째, 70세에 아직도 배우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6세 동철 씨는 배움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배울 나이가 지났어.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나는 안 되라고 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고 해도 나는 이제 그런 거 못해라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매일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TV를 보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하루가 어제와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았습니다. 동철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지루하고, 삶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뭐라도 해봐요. 새로운 걸 배워보든지. 나는 이제 늙었어. 배워서 뭐해?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 병수 씨는 달랐습니다. 병수 씨는 70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병수 씨는 간단한 노래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한테 영어로 말해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듣습니다. 병수 씨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영어 공부, 오후에는 기타 연습, 저녁에는 책 읽기.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병수 씨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배우는 게 있으니까 하루가 재밌어. 어느 날 동철 씨가 병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해? 병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우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동철 씨는 그 말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10년 전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병수 씨는 78세인데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MIT 노화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배움을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15년 후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A그룹은 인지 기능이 70세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반면 B그룹은 인지 기능이 평균 35% 저하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삶의 만족도였습니다. A그룹은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이었고 B그룹은 평균 4.2점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조지프 코그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70세에 배우는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추고
삶도 멈춥니다. 78세에 기타를 배우든 88세에 그림을 배우든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직도 배우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배움에 투자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낸다. 여러분이 70세에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유튜브 보는 법이든 새로운 요리든 악기든 그게 성공입니다. 5번째,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3세 명숙 씨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젊었을 때 좀 더 잘할걸. 명숙 씨의 머릿속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친구와 싸운 일, 20년 전 자식한테 한 말, 10년 전 선택하지 못한 기회. 모든 게 후회였습니다. 명숙 씨는 매일 밤 2시간씩 뒤척였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데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명숙 씨의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잠을 못 자세요? 명숙 씨가 답했습니다. 과거가 자꾸 생각나서. 엄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명숙 씨는 73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평화롭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7세 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정자 씨는 밤 10시면 잠들었고 아침 6시면 일어났습니다. 8시간을 푹 잤습니다. 정자 씨도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정자 씨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어. 밤에 잠들기 전 정자 씨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잘 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활력 넘쳤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정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요?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정자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야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줘야죠. 어떻게 놓아줘요?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명숙 씨는 그날 밤부터 시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가 덜 떠올랐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73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는 걸.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응답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과거를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내일을 걱정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C그룹은 오늘에 감사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수면의 질을 측정했습니다. A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5.2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이 10점 만점에 3.8점이었습니다. B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5.7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이 4.5점이었습니다. C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7.8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이 8.3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만족도였습니다. A그룹은 평균 4.1점이었습니다. B그룹은 평균 5.3점이었습니다. C그룹은 평균 9.1점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니퍼 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쉬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잠드는 사람은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늘에 감사하며 잠드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잡니다.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후회 없이 잠드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어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현재는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여러분이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게 성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에 이것하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 5가지. 하나, 70세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둘, 70세에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셋, 70세에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면. 넷, 70세에 아직도 배우고 있다면. 다섯,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이 5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진짜 친구가 있고 자식과 사이가 좋고 아직도 배우고 후회 없이 잠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70년을 살았어도 이 5가지가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50년을 살았어도 이 5가지가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하루에 10번 웃으세요.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으세요. 둘째, 진짜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하세요.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셋째,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을 지우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밤에 후회 없이 잠드세요. 이 5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명예가 없어도 웃고 사랑하고 배우고 평화롭게 잔다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70세든 6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웃으세요. 사랑하세요. 배우세요. 평화롭게 잠드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